공부는 타고나는 걸까요? 왠지 그렇게 보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랑 못하는 애들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정답은 절대 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사실 아주 어릴 적부터 여러 요인들, 여러 요소들이 개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유아기 때 대체적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정도까지 이때 언어 노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어휘력을 형성을 해주거든요. 부모님이 보통 영향을 많이 주는데 부모님이 풍부한 어휘력으로 많은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주면은 어휘력이 상승이 되고 어휘력이 상승된다는 건 전 과목에서의 개념이 어휘거든요. 상승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멋있게 생각하는 태도. 공부 잘하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 영향인데 부모님이 공부를 진짜 좋은 것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도 그렇게 따라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심리적 요소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요소인데 초중고를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7, 80점은 유지해라. 이 이하로 낙오를 해버리면 이탈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즌에 공부 분량을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은 중간 기말고사를 얘기를 하겠지만 고3 이상의 경우, 고3 재수의 경우에는 1년 내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요소들 잘 보시면은 유아기 때 언어 노출이 어휘력이 풍부하게 된다,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은 부모님이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학벌이 좀 높으신 분들이잖아, 소위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어휘력이 높게 언어 노출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를 원래 잘하셨던 분들은 그 집안 분위기가 공부를 더 멋있게 생각을 해요. 1, 2번이 충족이 되면 3번이 저절로 충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왠지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1, 2, 3이 쉽게 충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왠지 공부가 타고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님이 공부에서 특히 재능이 없었더라도 그러더라도 노력을 해서 1번과 2번을 좀 충족을 시켜주잖아요. 교육상으로. 그러면 3번이 충족이 되면서 애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3번까지 채우더라도 잘해봤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서울입니다. 근데 인서울도 원래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시는 이유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유도 그 이상 명문대를 가기 위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욕심을 채우려면 4번 요소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1, 2, 3번을 압도하고도 1, 2, 3번이 실제로 부족한 학생들도 4번으로 바로 역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팁을 한 3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이 팁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요. 일단 4번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즉 공부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학원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학원 페이스는 특정 커리를 두고 예를 들어서 수1을 두고 얘를 6개월 동안 끝내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폭발적으로 끝내는 그런 분량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엄청 늘어지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학원 강사가 돼보셔야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아는데 공부를 늘어지게 해야지 아이들한테 강의도 적절하게 하고 과제도 적절하게 내주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적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얘가 역전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분량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는 폭발적으로 특정 부분을 조져가지고 아주 과격한 공부로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원은 철저하게 보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이 버신 연봉을 갖다 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원 커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딱 1회도 정도, 한 번 정도 공부를 하고 알 듯 말 듯 할 때 수능날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밀려들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적인 요소로만 해라. 결국은 독학이 답이긴 하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절대로 시간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분량에다 초점을 둬라. 원래 태생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애들 다른 일을 시켜보면은 뭐냐면은 폭발적으로 하는 애들은 엄청난 분량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놀아버려요. 근데 이 아이들 보고 어때요? 야, 지금 저녁 7시인데 너 공부 끝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왠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래 앉아있는 것만 해요. 이거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걸로는 감시받는 아이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폭발적으로 엄청난 분량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만 10시, 새벽 2시까지만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폭발적인 공부량을 벌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공부 메커니즘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가 분량 이만큼 했어? 그럼 너 잘했어. 오늘 확 쉬어도 돼. 아니면 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쉬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요거는 이제 1번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전 과목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전 과목 다 공부하는 거 불가능하고 한 과목만 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루에 많이 해서 10시간 공부를 해본다고 칠게요. 그럼 전 과목을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각각 2.5시간씩 2시간 30분씩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좋은 경우는 1등급 이상들, 그래도 2등급 상위권 애들한테는 좋습니다. 얘네들은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탄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1등급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4등급 정도, 3, 4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 4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이랑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공부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분량뿐만 아니라 깊이도 하지만 분량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1등급 아이들이 10을 할 때 3, 4등급 아이들은 2, 3밖에 못합니다. 즉 얘네들의 3, 4배를 곱해야지 1등급 하는 아이들의 분량이 돼요. 그러면 3, 4등급 하는 학생들이 똑같이 이렇게 전 과목을 하루에 2시간 반씩 분배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적은 분량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1등급 아이들이 국어를 2시간 반 하잖아요. 그럼 3, 4등급 아이들이 국어를 10시간 동안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커요. 이게 실제로 하면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입시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야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단순화시켜서 시간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1등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3, 4등급 아이들, 특히 4등급 아이들은 하루에 한 과목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을 아주 올인을 해서 그 과목을 최소한 2등급 그리고 2등급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학원에 매몰되면 안 되겠죠. 이 학생이 여기에 완전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이상의 3가지 팁만 지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노력을 거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점수에서 더 상위권 점수로 도약할 수 있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 man.